안녕하십니까. 이천 시민광장의 광장지기 정진남 인사드립니다. 이천 시민광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 지역의 현안과 해결 방안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선 7기 시정을 마무리하시고 재선에 도전하신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이천시장 후보님을 만나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선거를 보름에 앞두고 일정이 바쁜 일정을 지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후보 엄태준입니다.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난 4년 동안 이천시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이천시 살림 꾸려온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제 앞에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뭐를 가장 답답해하고 또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정말 찾아서 느끼고 배우고 실천해온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관내에 83개 아파트 마을을 비롯해서 421개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이장님들로부터 마을의 수건 사업을 들었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면 길거리에 파라솔을 치고라도 소통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건의가 있었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건의와 민원들이 하나씩 행정에 반영이 되고 또 해결되어 왔습니다. 이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 시장이 민원 해결해줘서 우리 이장들의 체면을 살려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일주일이 7일이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그 업무를 보는 날이면 빠짐없이 업무 일지를 써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일일 업무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상세히 알 수 있으셨습니다. 이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까 성과도 참 많았지만 제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실천해왔던 그 많은 일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 마무리를 못 지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계획했으니까, 제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일기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재선에 도전하시게 된 동기와 지난 임기 동안 이천의 대표 일꾼으로 어떤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펼쳐오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선 동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4년 동안 이천시 살림을 꾸려왔지만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시했던 그러한 일들이 마무리 못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계획했으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제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기 위해서 재선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씩 챙겨오는 그러한 기간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천 시내에 나오면 시민 여러분들이 참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4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해왔던 그 사업이 공영 주차장을 2배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많이 늘려왔지만 공설운동장 공영 주차장하고 남천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이 올해 여름 끝날 무렵에 다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 시내 전체적으로는 2배의 공영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주차난 해소가 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천 관내에는 421개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을 빠짐없이 다니면서 마을의 수건 사업을 하나씩 챙겨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다 실시되고 있지만 거의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14개 읍면동별로 15억 원씩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읍면동장이 읍면동의 시민사회단체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화시켰습니다.
또 이천의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수건 사업들이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609 구간이 멈췄다가 다시 시행이 되게 됐고요. 또 국지도 70호선 이 부분도 시시 설계 용역비까지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중부 내륙철도가 충주까지 부분 개통이 됐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평택에서 부발을 거쳐서 원주, 평창, 강릉으로 가는 그러한 철도가 고속화 철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편하게 타고 다니시는데 이천에서 잠실 가는 2100번 광역버스하고 얼마 전에 개통했습니다. 이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3401번 광역버스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천은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길쭉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행정타운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력이 거기에 투입되면 저 아래 남부 지역까지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천의 남부권인 설성, 율면, 장호원이 늘 소외 지역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남부권을 소외되는 그 지역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점으로 거점 지역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호원의 수십 년 된 그 수건 사업, 장호원 터미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주민들이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스포츠 센터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호원 설성 율면에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 협약 사업을 국비를 수백억 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리 신도시도 이제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또 300억 원대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민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은 설봉공원에 인공폭포하고 음악분수를 멋지게 설치해놨더니 참들 좋아하십니다. 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정말 우리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해 있는데 그 연관 사업들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이천시에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를 얼마 전에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기업들은 스스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이천시도 예산을 투입해서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아마도 중소기업들이 멋지게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의 그 지난 4년의 그 시정 동안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어떤 사항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이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열정만큼은 정말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험이 부족해서 또 시간이 부족해서 그 실천을 하지 못하거나 또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80점 내지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행정을 잘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도 설득해내야 되고요. 시민사회, 지역사회 리더분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내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선에 이번에 성공하신다면 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정 목표와 그 방향 등에 대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맨 처음에 보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가면서 이것이 경제 문제로 되었습니다. 2년 반이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도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미 도산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과 예산이 시장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천 관내에 있는 14개 읍면동으로 행정 인력을 내려보내주고 또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읍면동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탄력적인 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 첫 삽을 떠서 시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님은 그 이번 공약으로 이제 지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제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2년 반 지속되는 그 과정에 지역 경제는 많이 침체됐고요. 시민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천시 재정은 그래도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SK하이닉스가 우리 이천시에 내는 지방 세수가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채워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소멸성 지역 화폐를 최대한 많이 발행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정 확대 정책이 이 소멸성 지역 화폐하고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본이 지역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 써야만 돼서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그 점도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실현돼서 우리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을 좀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공약 사항 중에 이제 규제 감옥의 한복판에서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천시가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천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자연 보전 권역에 가해지고 있는 2중 3중의 불합리한 규제 때문입니다. 중첩적인 규제 때문입니다. 198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인데요.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이천시가 전체가 자연 보전권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 이천 지역을 자연 생태 그리고 휴양 벨트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위축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것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2월 말에 중앙정부가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새로 확정 고시하면서 그 고시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천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천시만 유일하게 자연 생태 휴양벨트에서 빼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천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도 아니고 생태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스마트 반도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정 고시가 되자마자 용인, 평택, 화성, 수원, 성남 이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도시들에게 우리 도시연합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주셨고 이제 도시연합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까지 가자. 그렇게 해서 공동의회도 구성하고 공동조례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이렇게 마련이 됐고 이천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경기도도 설득시키고 중앙정부를 설득시킨다면 우리 이천시가 세계적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덕분에 재정이 좋아하신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그 영원하는 법은 없을 것이고 이제 언제든 기업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새로운 기업 그 유치와 그 관련된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천시는 정말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받는 세수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그 기업들도 훌륭하다는 것인데 그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천시가 사통팔달의 교충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천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천에서 기업 활동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역시 자연 보존 권역에 가해지는 그 규제 때문입니다. 그 규제를 뚫고라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천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천시가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천시가 일자리 천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지옥입니다. 시민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일할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시기도 문제입니다. 지금 수년 내로 일자리가 많은 대신에 기업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편할 만큼 인구 증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이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새롭게 기업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천시는 하루빨리 인구를 증가시켜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부담 갖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병법이나 수정법 이런 공장 총량제 같은 게 좀 빨리 좀 완화돼서 좀 많이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이제 시정 운영 중에 사회적 갈등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해결해서 통합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구만리 개발, 이제 푸드 플랜, 화장장 설치 등 이제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지면서 각종 민원이 이제 꾸준히 이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문제로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이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천시가 그것을 꿋꿋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시민들이 동의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업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그분들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늘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진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천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이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 전체 시민들이 동의해 주시는 거면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것이고 그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민원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송숙한 구작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요점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원상으로 확정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송수관 구착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용인 지역만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천도 있고 안성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왜 안성이나 용인이나 여기는 그 통과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을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견 들어보면 맞는 말도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꼭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우리 이천시와 갖는 연관성, 또 SK 하이닉스가 안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용인과 아직은 이천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2천억 원을 넘는 그러한 지방세수를 이천시에 납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수가 1조가 넘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SK 하이닉스가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선제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세계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서 다운된다면 우리 이천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이천 지역에서만큼은 어떻게든 SK 하이닉스를 지원하고 도와서 선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욕심 같으면 안성시장이나 용인시장을 설득해서라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거를 앞두고 이천 시민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장은 일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일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일하는 자리, 일하는 사람은 한번 해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초선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4년 동안 이천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도 한 2년 정도는 탐색전을 합니다. 저 시장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공무원들의 마음도 잡아내야 합니다. 2년이 지나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도 참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초선시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했지만 저 스스로 부지런히 뛰어왔던 이유입니다. 저 엄태준 이름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시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시작한 거니까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경쟁과 효율에 중점을 두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으로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기억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통합 그리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어진 책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